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국외여행 인솔 실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뭐 법적인 요건 외에 그 국외여행 인솔자가 갖춰야 될 자격 요건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성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국외여행 인솔자는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 많이 나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인성이라든지 대인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식이라든지 판단력, 뭐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춰야 되는데요. 일단 인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체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단체 여행객들을 모시고 해외 여행을 가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책임감이 좀 중요한 역할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그러한 좀 배려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입니다. 아무래도 손님들을 모시고 가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버르장머리 없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매너 없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태도. 그래서 손님들한테 관광지를 안내했을 때에 정중하게 또 안내를 또 해드려야 되고, 뭐 이런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필요하고요. 관광객의 의견과 조정과 통합 능력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A라는 손님, 그 다음에 B라는 손님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뭐 A라는 손님은 글쎄요, 좀 예를 들자면은 뭐 화장실을 가고 싶고, 그 다음에 B라는 손님은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관광지를 가고 있는데 화장실을 먼저 가야 될지 아니면 물 먹으러 먼저 가야 될지 이런 것들 제가 좀 단편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 관광객 의견 조정과 통합 능력이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불쾌한 상황에서도 내색하지 않은 인성도 중요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인솔자 역할을 하다 보면은 이 손님들이 알게 모르게 좀 무시 아닌 무시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뭐 인솔자가 그것도 몰라? 뭐 관광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뭐 인솔자는 그거에 대해서 몰라? 그것도 몰라? 라고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좀 기분이 좀 나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그런 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조절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불쾌한 상황에서 내색하지 않은 인성.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우리가 예약을 했습니다. 10석을 예약을 했는데, 10석이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식당의 실수라든지, 현지 여행사의 그런 뭐 실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손님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솔자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요. 그랬을 때, 씨,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거기서 식당과 막 싸우거나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정중하게 잘 모습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질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국제적인 매너와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손님들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는 역할을 하다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해외의 문화가 굉장히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국제 매너와 에티켓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밝고 명랑한 얼굴. 당연하죠. 여러분들 뭐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손님들을 만났을 때 막 우중충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밝고 명랑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성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자, 다음 대인관계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인간적인 편안함입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인 편안함 참 뭐 약간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웃는 모습 있잖아요. 좀 편안한 모습. 그러니까
손님들이 인솔자에게 다가가기 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관광객에 대한 공평한 관심과 서비스.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손님을 10명을 모시고 갑니다. 10명을 모시고 가는데 그 중에는 뭐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뭐 어떤 손님은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한테 또 잘 못해주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인솔자이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에 대한 공평한 서비스와 그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나한테 분칠절하니까는 내가 막 제대로 아는 척도 해주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고객한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평한 관심과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에 대한 신뢰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손님들을 모시고 해외여행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처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모르는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많이 있죠. 그랬을 때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인솔자죠. 그래서 인솔자에 대한 신뢰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사이의 갈등 조정 능력,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어떤 게 있냐면 손님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손님들끼리. 그러니까 A라는 손님이랑 그 다음에 B라는 손님이 있으면 이 손님들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고객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박 5일이면 3박 5일, 뭐 2박 3일이면 2박 3일, 뭐 열흘이면 열흘 같이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손님들이 싸우면은 그 여행 기간 내내 이 여행의 분위기는 망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손님들 왜 그러십니까? 고객님들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 여행 왔으니까 즐겁게 여행하시죠. 이런 갈등 조정 능력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후 지속적인 관리.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한 번 가시고 마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자주 여행 가잖아요. 한 번 갔다가 또 가고, 또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손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으면은,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사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또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 국외여행 인솔자 분들이 손님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님 관리를 잘해서, 이번에 여행 가실 때 어디로 가시나요? 그러면서 카톡으로도 뭐 연락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인 여행 관리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대인관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에 또 해박한 지식이 또 필요한데요. 야관 관광에 대한 안내 정보, 선택 관광에 대한 지식, 현지 여행지에 대한 지식, 쇼핑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관광객보다 앞선 여행 정보와 식견, 그 다음에 입출국 업무의 숙지와 파악, 항공 업무의 지식. 그래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솔자가 왜 해외여행을 손님들이랑 같이 갈까요? 자, 그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 손님들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캄보디아 시엠립을 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마우스를 글을 써가지고 좀 애매한데, 자, 시엠립. 자, 시엠립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세계 관광과 문화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앙코르 유적지가 있죠, 앙코르. 자, 앙코르 유적지를 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인솔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앙코르 톰이 어떻게 되고, 앙코르 와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질문을 해요. 인솔자님, 앙코르 톰은 어떻게 됩니까? 앙코르 와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인솔자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이러한 정보도 몰라? 왜 왔어? 놀러 왔어? 이렇게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대인관계에서 그 신뢰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야간 관광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선택 관광에 대한 지식,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겠죠. 손님이, 인솔자님, 그 앙코르와트 가면은 선택 관광은 뭐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인솔자와, 아, 네, 고객님, 거기 가시면요, 마사지가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마사지, 동남아 마사지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지 않고 한 40불 정도 되니까, 마사지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손님 입장에서는, 오, 최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지 여행지에 대한 지식,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들 세계 관광과 문화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여러 가지 관광지에 대한 역사와 정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앙코르 톰과 손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앙코르 톰과 앙코르 와트의 차이점이 뭘까요? 앙코르 톰과 와트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인솔자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인솔자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가이드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빵점짜리 6점에 빵점짜리 인솔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앙코르 톰과 앙코르 와트의 차이점 뭐죠? 자, 앙코르 와트는 수리아바르만 2세가 필기정리 수리아바르만 2세가 자신의 사후 세계를 만든 사원이죠, 사원. 그리고 힌두 사원이었습니다. 힌두 사원이었고, 앙코르 톰은 뭐죠, 여러분들? 자야바르만 7세가 만든 거대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총 6개의 성문으로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주로 남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앙코르 톰은 또 특징이 불교 문화예요, 불교 문화. 불교. 그래서 고객님, 앙코르 와트는 자야바르만 2세가 만든 자신의 사후 세계를 만든 사원이고, 그 사원의 방향은 서쪽,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뜻하는 서쪽을 모습으로 갖고 있고요. 앙코르 톰은 자야바르만 7세가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원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앙코르 와트가 먼저 지어졌고, 앙코르 톰이 그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은 손님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 인솔자 굉장히 지식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여행지에 대한 지식,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해외 출장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광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해외 출장을 가야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거의 대부분은 아니고 몇몇의 인솔자 출장 업무를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이드의 말만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관광지에 대한 정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쇼핑에 관한 지식도 있는데, 쇼핑에 관한 지식도 알아야 됩니까? 네, 알아야죠. 왜냐면 현지에 가면은 패키지 여행은 선택 관광과 그 다음에 쇼핑이 있습니다. 쇼핑센터를 방문을 하는데 손님이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 쇼핑센터에서 뭐가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글쎄요, 몰라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꿀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 버섯이 유명합니다. 라고 인폼을 또 줘야겠죠. 설명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환불. 왜냐면 손님들이 거기서 좋았다가 나중에 한국 돌아갔는데 별로다. 라고 했을 때 환불 요청을 했을 때 이 환불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고객님, 여기 지역은 꿀과 버섯이 유명한데요.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환불이 가능하나 여러분들 한국에서 물건을 다시 현지로 보냈을 때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카드 승인 취소라든지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간이 한 30일 정도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손님들한테 설명을 또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관광객보다 앞선 정보와 식견. 이런 것도 그런 게 있겠죠. 손님이 궁금해하기 전에 인솔자가 먼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하기 전에 먼저 제공하는 서비스. 우리는 그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입출구 업무의 숙지와 파악인데요.
아니, 교수님, 요즘에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이 어딨다고 입출국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는데 해외여행을 많이 갔다 왔으니까. 근데 손님은 모를 수가 있어요, 고객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여행 가는 관광객은 모르잖아요. 입출국 어떻게 하는, CIQ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고객한테, 자, 관광객보다 앞선 여행 정보와 식견, 요 부분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입출국을 할 때 고객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공 업무의 지식도 알아야 되죠. 아니, 그냥 비행기 타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국적 항공기를 타면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국적기를 타면은. 왜냐? 한국인 승무원이 있죠. 한국인 승무원. 그래서 한국인 승무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고객님들이 이 한국인 승무원한테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답을 얻으면 되는데, 문제는 외항사예요. 외항사. 외항사는 한국인 승무원이 많아봐야 한 명 타요. 한 명에서 두 명. 그러면은 다 외국인들인데 영어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손님들이 처음 여행 가시는 분들이나 여행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를 잘 못하죠. 그래서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버벅버벅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솔자는 계속 기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손님들을 잘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판단력과 대처 능력인데요. 신속한 응대. 그래서 고객이 뭔지 뭘 필요한지 하는 센스가 중요해요. 센스. 그리고 응급처치 요령의 숙지. 요거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손님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그 지혈하는 법, 뭐 이런 응급처치 요령도 간단하게 좀 숙지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은 해박한 지식과 그 판단력 및 대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국외여행 인솔자의 역할과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정 관리입니다. 자, 인솔자는요, 계약 조건에 따라 작성된 여행 일정표와 현지 행사 간의 차이를 비교를 하고요. 현지 그 행사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여행업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현지 여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여행사가 여행 상품을 고객한테 판매를 하면은 현지 여행사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고객한테 나간, 이거 좀 필기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쉽게 해서 고객, 여행사, 그 다음에 랜드사라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랜드사에서 여행 상품 일정을 여행사한테 보내서 여행사에서는 그거를 항공이나 수익 붙여갖고 고객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뭐예요? 계약 조건, 즉 여행 일정표죠. 그러면 인솔자는 어차피 한국에 있는 인솔자가 나가는 거니까 고객한테 상담했던 그리고 판매했던 일정표와 랜드사가 여행사한테 보내준 그 일정표가 일치한지, 자, TC는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지 똑같은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다르다, 이게 만약에 다르다, 손님 나가기 다르다, 그러면 이 TC는 국외여행 인솔자는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이드가, 우리 패키지에는 뭐가 있죠? 옵션과 옵션 투어와 쇼핑이 있죠, 쇼핑. 이거를 강요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가이드는 이 옵션 투어랑 이 쇼핑의 그 수익으로 본인의 이제 월급을 가져가는데 손님들한테 막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지 못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객의 행동 통제인데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관광객 개인 집단 및 집단 이탈 행동을 통제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해외를 가면은 되게 막
좋아해요. 분위기가 업되죠. 왜냐면 놀러 간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 통제를 어느 정도는 적절히 잘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색깔을 좀 달리 표현을 했는데, 여행 분위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 사이의 긴장감을 없애고 생기와 활기를 가지고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패키지 여행은 A그룹, B그룹, C그룹, 뭐 D그룹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간다 말이죠. 그랬을 때 굉장히 좀 낯설죠. 왜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솔자는 서로들 인사도 시키고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뭐 서로 인사도 나누시죠 하면서 여행의 분위기를 좀 그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행 분위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재자로서의 역할. 이게 무슨 말이냐? 관광객과 현지 여행지 주민과의 만남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문화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현지인 주민과 우리 여행객들 사이에 그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를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들 뭐 예를 들어 태국 갔을 때는 손님들 그 태국 사람들 머리를 쓰다듬거나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된다. 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에 관광지 정보 제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광지에 대해서 정보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행지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 예절, 매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여행사의 이미지 제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여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또 심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연출자로서의 전 일정을 관장을 하고 행사를 연출을 함으로써 여행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또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까지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인솔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함과 충성심, 그래서 성실성, 경비 지불 및 정산의 투명성, 그 다음에 고객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알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단력, 단체 관리, 의사결정. 손님들의 의사가 막 제각기잖아요. 그냥 요것들을 한 대로 모을 수 있는 의사결정의 결단. 그 다음에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빠른 판단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예측. 그래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또는 비판적인 사고는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손님들이 여행을 왜 갑니까? 그렇죠. 놀려고, 즐거우려고 가잖아요. 즐거우려고. 즐거움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과 자기확신, 그 다음에 문제 발생 시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침착함과 냉정합니다. 화를 웬만하면 내면 안 되고요. 고객들한테 당황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안 되고,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뜻한 성격 중요하죠. 미소와 매력적인 목소리, 열정, 유머, 감각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솔자로 출장을 가면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체력, 스트레스 저항 능력, 그다음에 시차 및 장시간 비행기 타면 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 그다음에 신속함과 민첩성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지런함, 그다음에 희생정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깨끗하고 단정한 외모, 수시 복장 점검, 뭐 이런 것들 수시로 복장을 점검을 해야 되고, 고객 간의 친교 유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간 동료 의식 및 공동체 의식을 하면에 기여를 해야 되고요. 문제 발생 시에 또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강의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